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에 있는 춘명곡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명곡은요, 조선 후기의 12가사 중에 한 편입니다. 12가사는 정말 너무 유행을 해서 거기에 이렇게 곡을 붙여가지고 궁중에서 음악으로 불려주기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작품이고요. 12가사는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데 아주 독특하게도 화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남성 화자가 어떤 이별의 한을 드러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서 작품 내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춘면, 봄춘자입니다. 봄춘자고요. 면은요, 여러분 수면을 잘 취했니? 네, 잘 면자예요. 그러니까 봄잠의 노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봄잠의 노래. 여러분 봄잠 하면은 어떤 속성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봄이라는 계절도 굉장히 짧고 봄에 자는 잠이라는 것도 여러분 인간이 계속 자고 있진 않잖아요. 주로 깨어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잠, 봄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는 가변성, 순간성,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것,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들. 여러분 선생님이 시어를 가지고 또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 해석을 이끌어내는지를 자꾸자꾸 보셔야 됩니다. 계절이 나오면 아 봄이네, 봄이구나 이러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봄이 갖고 있는 속성이 무엇일까, 잠이 갖고 있는 속성이 무엇일까, 이게 이 작품의 전체 내용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문학작품은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자, 본문 상세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면을 늦을게요. 죽창을 반개하니. 자, 여러분 먼저 형식적인 특징 보이셨죠? 사음보율에 3, 4혹은 4, 4조의 음수율을 지키고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봄잠을 늦을게요. 죽창을, 대나무 죽자죠. 대나무 창을 반개, 10개자의 반반자니까 반쯤 여니라고 해석이 됩니다. 봄에 잠이 들었다가 깨서 대나무 창을 이렇게 열었나 봐. 뜰의 꽃은 아름다운데 가는 나비가 머무는 듯. 너무 꽃이 아름다워서 나비가 거기에 이렇게 살짝 앉은 모습이 풍경이 보였었어요. 강의 버드나무들은 우거져서 성근내를 띄었세라. 자, 내는요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하시고요. 안개라는 해석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참 많이 나와서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버드나무는 막 우거져 있고 봄이니까 막 잎이 초록초록 돋아났겠죠. 그리고 거기에 성긴 안개가 자욱하구나로 선생님이 해석을 해놨습니다. 띄워세라의 세라를 자 자욱하구나 정도로 해석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세라는 여러분 뭐뭐구나는 어떤 종결어미다, 감탄형 종결어미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구나 또 뭐 있었어? 도다 또 노라 이런 종결 어미가 감탄형 종결 어미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거야. 고전 시가를 읽다가 뭐뭐뭐세라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체를 맥락에 맞춰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근 안개를 띄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아 이세라는 뭐구나, 감탄형 종결 어미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요 세 가지로 해석이 되면은 감탄형 종결 어미로 기억하고 가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타나는 어조는 뭐다 여러분? 영탄적 어조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수학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이 춘명곡과 관련돼서 영탄적 어조라는 선택지를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기 바로 근거들이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보세요. 창전에 덜 고인 술을 2, 3배 먹은 후에 창 앞에서 아직 익지도 않은 술이 있었는데 그거를 2잔, 3잔 이렇게 먹었어.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랬겠어? 맥락을 연결하는 거죠. 봄 풍경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봄 풍경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너무 흥이 일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 흥이 더 커졌죠. 호탕한 미친흥을 부질없이 자아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화자가 흥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가 됐던 게 뭐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봄의 경치, 요게 1번이고 그리고 술은 여러분
2번 흥을 불러일으켰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부각되는 태도는 뭐가 된다? 화자의 부각되는 태도는 풍류적인 태도가 되겠구나. 놀고 즐길 때 우리가 그걸 풍류적인 태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흥겨움이 일어나가지고 아주 풍류적인 상태가 됐다라는 화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백마금편으로 백마에 금채찍을 들었어. 그러니까 막 잔뜩 멋을 부린 거야.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막 정장을 막 너무 멋들어지게 탁 차려입고 머리를 촥막이 무스랑 막 이런 걸로 무스 요즘에 쓰나? 뭐 젤 이런 걸로 막 단장을 하고 그리고 야유원을 찾아갔어요. 규원가에서는 규원가라는 작품 여러분 조선 전기 규방가사잖아요. 이 허난설원이 지은 규방가사죠. 그 규원가를 보면 요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요 비슷한 구절이 남편이 이렇게 하고 나갔죠. 그래서 여인이 너무너무 막 애달파하는 화자가 여성인데 그렇게 애달파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과 상당히 유사한 문장입니다. 백마금편으로 야유원을 찾아갔어.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아주 훌륭한 어떤 옛날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의 구절을 하나 딱 따와서 자기 문장 안에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아주 잘 녹였을 때 그게 글쓰기 최고 난이도에 해당하는 기술이었죠. 그 기술이 구사되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유원은 규원가에 나왔던 그대로 기생 술집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생이 나오는 술집, 여자가 나오는 술집을 찾아갔어. 화자가 누구구나? 화자가 남성이구나 라는 정보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꽃향기가 옷에 배고 달빛은 뜰에 가득한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 관객인 듯 추객인 듯 미칠 광자예요. 미친 사람인 듯 추객인 듯 술에 취한 듯 흥에 겨워 머무는 듯. 자, 이미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아니 일단 두세 잔은 마셨지. 그렇지만 막 술에 엄청 취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봄 경치에 너무너무 흥에 겨워 있는 막 정말 이 낭만적이고 막 감상적인 이런 게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막 흥에 막 못 이겨가지고 그렇게 야유원에 간 겁니다. 기생술집에 찾아가서 배회에 고면하여 이리저리 거닐며 유정이 선노라니 막 정에 듬뿍 담긴 채로 서 있었어. 그랬더니 취와 쥐란 높은 집에 녹이 흉상 일미이니 푸른 기와 붉은 난간 여러분 뭐 이미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기 어디였겠어요 여러분? 여기 야유원이었겠죠. 기생술집에 연두조골이 다홍치마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으면 누구였겠어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기생이었겠죠.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사창을 반개하고 사창 여러분 비단이 드리워진 창이어서 요거는 여성 주인공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여성 주인공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여기 일미인 다시 말하자면 화자가 사랑하게 된 한눈에 반하는 거지.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미인이 사창을 반쯤 열었어. 이거 누구라고? 미인이 열었다고 여러분. 주체가 미인인 거야. 오간을 잠깐 들어. 고운 얼굴을 잠깐 들어서 웃는 듯 반기는 듯 교태하며 머무는 듯 막 이게 추파를 날리는 거지. 막 눈을 찡긋찡긋하고 막 이러는 거야. 여기까지. 자 이제 봄날 너무 아름다운 경치에 취해 야유원의 기생술집에 놀러가서 여인을 한 명 만났다라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여기까지를 서사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사랑도 끝이 없고 인연도 깊으시고 사랑도 그지 없고 연분도 깊으시고 이 사랑 이 연분을 비할 때도 전혀 없다. 비할 때 여러분 비교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구나. 자 너무 그 여인과 큰 사랑에 빠졌다. 화자의 태도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죠. 사랑의 자부심. 그리고 전혀 없다. 자, 깊으시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 같이 보세요. 해석을 어떻게 했어? 연분이 깊으시고 연분이 깊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역시 뭐다? 감탄형 종결어미고 영탄적인 어조다. 이렇게 잡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사일 님과 너무너무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됐죠. 그 다음 보십니다. 두 손목을
잡고 이 남성 화자와 이 기생인 이 여성이 두 손목을 탁 잡고 평생을 언약했어. 야, 우리 헤어지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약속한 거야. 너는 죽어. 어이구, 죽을 때까지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사랑을 나누자고 얘기하네. 너는 죽어. 꽃이 돼. 꽃은 누구야? 그러니까 여인이죠. 나는 죽어. 나비 돼요. 나비는 누군 거야? 화자네. 남성 화자. 자, 이 배경사상 뭐야, 여러분?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그 배경사상을 불교의 윤회사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고 가셔야 되는 문학적 맥락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교의 윤회사상이 등장할 때, 한 10편 중에 8, 9은요, 영원한 사랑을 다짐할 때 주로 나와요. 특히 고전 시가에서는 정말로 많이 윤회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의 다짐을 하게 되죠. 이런 맥락들은 문학적인 맥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배경 지식으로 기억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정리해 두십니다. 자, 비유를 통해 보면 화자는 남성입니다. 그죠? 나비로 비유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나비가 여러분 남성을 비유하죠. 이거는 또 원형적 상징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태고 쪽부터 꽃은 여성으로 아름답잖아. 꽃은 여성으로, 나비는 막 이렇게 꽃을 찾아들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찾아와서 그걸 즐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으로 좀 기분은 나빠. 현대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분은 나쁘지만 그대로부터 그렇게 결정이 되어 왔던 상징을 우리가 원형적 상징이라고 얘기하는데, 꽃은 그래서 여성, 나비는 남성. 그런데 나가 나비가 되겠다 이랬으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이 화자가 남성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문학적인 맥락들 정리했고요. 본문 다시 들어갑니다. 청춘이 다하도록 떠나 살지 말자 이렇게 약속했어.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옛날에는 속세, 세상이란 뜻이었잖아요. 세상에 일이 많고 조물조차 샘하여, 조물주마저, 창조주마저 샘하여, 샘이라는 건 시샘했다, 질투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신정이 미흡하여, 신종, 새로 사귄 정이 미흡, 두터워지기도 전에, 아직 채 차기도 전에 애달프게 이별이라 여러분 시적 상황이 노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의 원인으로 주목한 것이 뭐다? 여러분, 인간의 일이 많은 것, 그리고 조물, 조물주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운명이라고도 해석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실증이 났거나 님이 나한테 실증을 냈거나 이런 우리 둘의 어떤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외부의 어떤 조건이 바뀌거나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야. 그런 외부 조건 때문에 이별이라는 상황을 만났다라는 얘기가 등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라 이 얘기야. 이별이라는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이 내부적인 원인인지, 예를 들어 누군가 죽을 수도 있잖아. 병이 들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랑이 떠났을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이건 내부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간의 일이 많고 조물이 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떤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추정하는구나 상황을. 이런 것들을 독해의 감으로 계속 잡아가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가십니다. 청강에, 맑은 강에 떠있는 원앙, 울면서 떠나는 듯. 자, 원앙은 여러분 부부 간의 금슬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런데 걔가 울면서 떠났대. 감정이입 표현법 사용이 됐고요. 원앙은 시적 화자와 연인을 상징하는 말로 이해하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꽃을 향해, 어머, 여기 빈칸이 나와버렸네. 여러분 본문 보고 계시죠? 확인하세요. 모못에 놀란 봉접, 가다가 돌치는 듯. 꽃을 향해 날아가다가 미친 바람에 놀란 봉접은 벌과 나비고요. 오던 길로 돌아가 버리는 듯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벌과 나비, 여러분, 벌과 나비 꽃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잖아. 그럼 꽃도 시적 대상이 될 거고, 벌과 나비는 화자가 될 거고, 이렇게 또 헤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가다가 갑자기 돌아가 버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봉접이나 울면서 떠나가는 원앙은 모두 다 화자의 아픔을 부각하는 자연물들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다. 원앙과 봉접은 걔가
객관적 상관물, 아픔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억의 함축적인 의미는 시련이나 고난이다. 여러분, 선생님도 춘명곡이 그렇게 익숙한 작품은 아니어서 본문에 빠진 단어 뭘까? 같이 좀 보시죠. 같이 좀 확인하고 갑시다. 네, 어디 보십시다. 광풍이네요. 광풍이 왜 빠졌을까? 미친 바람인데 이 미친 바람은 함축적인 의미가 당연히 봉접이 놀라서 떠나가게끔 만들었으니까 시련이나 고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사용된 표현법 봅니다. 여러분, 일단 청강에 광풍에 떠있는 논란, 원앙, 봉접, 울면서 떠나는 듯 가다가 돌치는 듯 했으니까 문장 구조가 그대로 잘 매칭이 되고 있는 대구법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뭐뭐 하는 듯 비유 나와 있네요. 직유법도 확인이 됐습니다. 표현법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하고 스스로 맞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석양은 재를 넘고 정마는 자주 올 때. 여기도 대구 문장이다. 그지? 대구 문장 다른 말로 바꿔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저녁해가 고개를 넘어갔어. 쟤는 고개 제자고요. 요거는 많이 나오는 단어라서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가 됩니다. 정마는요, 먼 길을 갈 때 타는 말을 우리가 정마라고 했대요. 그게 자주 울었어. 자꾸 우는 건 재촉하는 거지. 야, 저녁해가 넘어가는데 너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빨리 가자 이렇게 재촉을 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화자랑 이 연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 나삼을 부여잡고 비단적삼을 부여잡고 아면이 여인 후에 슬프게 헤어지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자, 상황을 부각하는 이미지 종류, 석양이 재를 넘어가 시각, 그 다음에 정마가 자주 울었어 청각, 그리고 해가 재를 넘어가는 건 석양, 해가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하강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별의 슬픔을 또 심화했습니다. 계속 보십니다. 슬픈 노래 긴 한숨을 벗을 삼아 돌아오니 헤어졌죠. 이제 소임 이어 생각하니 원수로다. 이제 소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제 님을 이어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지금 수완에는 소임이라고 해석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냐면 지금 이 춘명곡 같은 경우 이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들이 좀 갈리거든요. 소임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화자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게 자신이 맡은 임무야. 자신이 해야만 하는 일. 그러면 이 사람이 헤어진 이유가 자기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헤어졌구나. 그래서 그 자기 해야 될 일을 너무 원망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읽어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본사이 님과 이별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초점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원앙이나 봉접 같은 아픔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관물들이 나와 있다. 광풍은 시련이나 고난을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하고 가십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간장이 다 썩으니. 간장은 여러분 간과 창자, 내장, 창자라고 해석하면 되죠. 창자가 다 썩으니 목수민들 보전하겠는가? 여러분 과장이고 설이죠. 아무렴 창자가 다 썩지는 않았을 거야. 그죠? 과장하고 목숨을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설이를 통해서 자기 정서를 부각했습니다. 그리움의 정서 부각하고 있고요. 일신의 병이 드니 내 몸에 병이 들었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육체의 병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병, 상사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만사에 무심하여 아무 일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님 생각만 계속 나는 거야. 서창을 굳게 닫고 서재의 창을 굳게 닫아버렸어. 뭐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야. 어색하게 누워 있으니 자 여기 닫았어. 또 누워 있었어. 요런 행동들. 이런 행동들을 통해 이별로 인한 상실감이 형상화되어 있는 표현상의 특징도 확인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들이 다 선택지 문장들이죠, 사실. 구체적 행위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바로 요 구조를 찾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선택지를 요 구절로 찾아오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독해를 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문을 닫았네? 누웠네? 행동이네?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지? 이별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다라는 걸 부각하고 싶어
요구하고 있구나. 요런 독해들을 모르는 작품을 보고도 자꾸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상 특징이 별표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화양월대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안중에 아른거리고 눈앞에 어른어른거려 그 모습만 보이는 거지. 중벽사창은 침변에 머무는 듯하다. 아름다운 그녀방의 창이 내 베갯머리에 어렴풋이 떠오른다.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해 또 어떤 표현법들이 사용이 됐다 여러분. 화양월대는 중벽사창은 안중에 침변에 아른거리고 어렴풋하다 해서 대구법도 쓰였습니다. 부각되는 정서 막 눈에 아른아른하고 막 떠오르고 막 여기서 막 어른어른거리고 다 뭐야?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해서 대구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 확인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십니다. 꽃떨기에 이슬이 떨어지니 여러분 왜 이 춘명국이라는 이 남성 화자의 작품이 그렇게 조선 후기에 유행했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막 이게 노래였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구구절절 막 문학적인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구구절절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별가로 엄청 유행했구나 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가사를 보면서 계속 보세요. 꽃떨기에 이슬이 떨어지니 별루 이별 눈물이야. 이별 눈물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야. 이것도 이별의 눈물을 뿌리는 듯하고 이슬을 봤더니 뭐가 생각났어? 이 물의 이미지가 이별의 눈물로 연결이 됐어. 버들막에 늘어진 버들막은 이제 막 수영버들 가지가 축축 늘어지니까 마치 커튼 같은 거지. 그 커튼 같은 곳에 연기가 안개가 자욱이 꼈어. 이별의 한을 머금은 듯하구나. 이 연기는 여러분 안개인데 이것도 물의 이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별의 한, 이별의 눈물로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별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법, 대구법 확인하셨죠? 꽃떨기에 버들막에 이슬 떨어지니 연기 자욱하니 문장구조 계속 같죠? 별로를 이별의 한을 뿌리는 듯 머무는 듯 이렇게 되고 나와 있고요. 자, 감정이입 어디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꽃떨기가 이별의 눈물을 뿌리는 것 같다. 버들막이 이별의 한을 머금은 것 같다. 감정이입이나 의인법 동시에 사용이 됐죠.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가 있을까봐 선생님 노파심의 감정이입의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객관적 자연물에 무엇이 결합되는 거다? 화자의 정서가 결합이 되는 거다. 자, 요 공식 꽃떨기 버들막 모두 다 객관적 자연물이고요. 이별의 눈물, 이별의 한, 화자의 정서고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입으로 해석하고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뭐 하는 듯 뭐뭐 하는 듯 직유, 비유의 일종이죠. 사용이 됐습니다. 됐죠? 이별의 슬픔을 부각하는 다양한 표현기법 쓰였습니다. 공산 야월에 텅 빈 산 저녁달에 두견이 슬피 올 때, 자 여러분 두견이라는 것도 선생님 여기다 써놨습니다. 별표 체크하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두견 불력이 다시 돌아갈 수 없음이라는 한자어죠. 다시 돌아갈 수 없음, 접동 소접, 망제혼 죽은 황제의 혼이라는 뜻이었고요. 귀족도 총나라로 돌아가는 길,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망제혼이나 귀족도나 부력이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 죽은 황제의 혼 쫓겨나가지고 외국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죽은 황제가 이 세례 그 혼이 이세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하는 그 한을 계속 노래하고 있다 그 얘기지. 그 유의어들이 두견, 접동, 속적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들이 나왔다. 요새들이 나왔다 그러면 요새들은 한 90% 전통적인 한의 소재다라는 거 역시 배경 지식으로 문학적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별표를 2개 부족해. 5개 하고 기억하고 가십니다. 자, 그 두견이 등장한 겁니다. 두견이 슬피 올 때 감정이입 나왔죠. 또
슬프다 저 새소리 내 말같이 불력이라. 슬프다 저 새소리 내 말 같은 두견새구나.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노래하는 새로구나. 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슬퍼하고 있는 새로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별의 정환을 대단히 다양한 자연물을 통해서 부각하고 있는 아주 문학적인 상징이 돋보이고 문학적 형상화가 돋보이는 구절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습니다. 문자 3이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십니다. 삼경에 못든 잠을, 삼경이면 여러분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인데 옛날엔 일찍 잤잖아. 해가 지면 자는 시간이었으니까 아주 깊은 한밤중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한 새벽 한 2시나 3시 정도 됐을까요? 근데 그때까지 잠을 못 이뤘지. 그런데 사경 말에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새벽 한 4, 5시쯤에 비로소 들었어. 그러니까 정말 잠을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간신히 잠이 들은 거죠. 그랬더니 상사하던 우리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하던 우리님을 꿈속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꿈은 여러분 소망이 일시적으로 성취되는 공간인 거죠. 됐죠? 공간의 속성 잡으십니다. 다시 만났어. 그런데 천수만한 천 개의 수심과 만 개의 한 수없는 시름과 한을 못다 일러 다 말하지 못했는데 마당에 있던 호접처럼 흩어져 갔어요. 일장호접, 여러분 선생님이 그래서 이걸 의역해서 허망하게라고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일장호접이라는 건 내 마당에 앉아있는 나비거든. 근데 이 나비가 정말 오랜 시간 앉아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없죠. 그래서 일장호접 흩어지라는 거는 순간성, 가변성을 또 문학적으로 굉장히 형상화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 나비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꿈이 촥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아리따운 옷빈 홍한, 아름답고 고운님의 얼굴이 곁에 얼핏 앉아있는 듯, 곁에 잠깐 앉아있다가 싹 영화 장면처럼 쫙 흩어져 버린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탄사 나왔습니다. 영탄 적어줘 만들어내고 있죠. 황홀하다 꿈을 생시 삼고 지고 꿈을 현실로 삼고 싶구나. 영탄 적어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꿈에서 잠깐 만났는데 현실에서도 너무너무 보고 싶은, 자, 그러니까 소망의 일시적 성취라는 기능을 하고 있던 꿈이 화자의 내적 갈등을 꿈이 깨고 난 다음에 더욱 심화시키는 기능도 했죠.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 가십니다. 잠 못 들어 한숨 짓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자, 선생님이 지금 이런 표현들이 아마 문장이 자꾸 빠져있네. 이것도 선생님이 좀 찾아볼게요. 잠 못 들어 한숨 짓고 바삐 일어나 바라보니 운사는 첩첩하여 천리 몸을 가려있고, 이 표현이 빠졌네요. 가려있고. 자, 운산, 구름 운자죠? 구름 낀 산들이 첩첩 연달아 이어져 있어 천리몸, 천리나 되는 꿈을 가려있고. 자, 운산, 꿈이라는 거 앞에서 어떻게 했어? 님을 만나게 했었던 거잖아. 근데 그걸 뭐가 가렸어? 구름 낀 산들이 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산은 무슨 기능? 장애물의 기능을 하는구나.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을 이렇게 유심히 들으시고요. 요 맥락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요거는 장애물로 기능하는구나. 요런 맥락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자꾸자꾸 유념하고 기억하고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천리몽, 자, 꿈에서 내가 님을 만났었단 말이야. 근데 그 꿈을 뭐가 가려? 운산이 가려. 그러니까 운산은 장애물이다. 천리몽이 가려졌다라는 건 이제 꿈에서조차 님을 만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요런 천리라는 구체적 수치, 요런 구체적인 수치들은 여러분 정서적, 심리적, 거리감을 부각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천리다라는 거리감이 아니라 뭐 세봤어? 천리가 되는지 세보지 않았죠. 오히려 과장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심리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거리감을 드러내는 단어가 천리라는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좋다. 그것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호월은 창창하여 맑고 밝은 달빛이 창창하여 님 향심을 비추었다. 님을 향한 내 마음을 비추고 있구나. 그래서 호월은 여러분 님을 향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맑고 밝은 달빛을 보고 있으면 님을 향한 마음이 막 그걸 따라 뻗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움이 더욱 심화됐다 그 얘기입니다. 꿈의 기능 네 정리했습니다. 본사사가 여기서 끝납니다. 님을 그리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정말 불쌍한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좋은 기약은 막혀있고 세월은 여류하여 세월은 네, 흐를 유자에 같을 여자야. 그러니까 물처럼 흘러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엊그제 꽃이 버들 곁에 붉었더니 엊그제까지 꽃이 피어 있었어. 봄이죠. 그 결에 훌훌하여 그 사이에 훌훌 시간이 지나갔어. 낙엽 찌는 소리 난다. 가을이죠. 별표입니다. 자연의 변화를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야 돼. 소재를 통해서 꽃 잡고 낙엽 잡고 두 문장 사이에 봄, 여름, 가을이 지났구나.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자연의 변화, 꽃과 낙엽이란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낸 문장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대단히 빠르게 흘렀죠. 새벽 설이 가을이라는 계절을 의미하는 소재인 거 여러분 별표 체크하고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새벽설이 지는 달에 외기러기가 슬피 올 때 네, 감정이입 나왔죠. 기러기가 술피 울고 있어요. 반가운 님의 소식 행여 올까 바라보니 아득한 구름밖에 빈소리뿐이로다. 기러기가 우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님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중이죠. 지리하다 이 이별이 언제면 다시 볼까. 화 감탄사 다시 나왔고요. 영단 적어줘죠. 내일이야 나도 모를 일이로다. 이리저리 그리워하면서 어찌 그리 못 보는가. 설이 나왔고요. 그리움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약수 삼천리 멀단 말을 이런 곳을 일렀구나. 약수 빨강색 동그라미 별표 3개. 자, 역수하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전설상의 강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수라는 단어는요. 100% 장애물의 기능입니다. 100% 단절을 상징하는 단어야. 몰랐다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멀단 말 이런 곳을 일렀구나.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부각하는 삼천리 또 나왔고요. 앞에선 천리였는데 지금은 더 깊어졌어. 삼천리. 이제 정말 못 볼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심리적 거리를 부각했어. 왜 이랬냐면 시간이 자꾸 너무 빨리 흘러가는 거야. 님과 이별한 상태로 만나지 못하는 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님은 야유원에 있는 기생이잖아. 나를 벌써 잊었을지도 모르고 어떡하면 좋니? 그죠? 그런 아주 애달픈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십니다. 산머리에 자, 네, 여기 됐네요. 산머리에 보십시다. 산머리에 편월이네요. 요거는 조각달. 산머리에 조각달이 되어 님의 낯에 비추고자 이제 뭐가 되고 싶구나 이제. 그죠? 석상에 오동나무가 되어 님의 무릎을 베이고죠. 공산에 잘새돼서 잠잘 곳으로 날아드는 새 북창이가 울고지고 옥상 조양에 제비되어 날고지고. 자, 여기까지. 자, 뭐뭐지고 고저 뭐뭐고저. 자, 이렇게 반복된 거 보이죠? 종결어미가 이렇게 반복되는데 얘네들 다 소망형 종결어미야. 그러니까 이거 별표하시고요. 기억하고 가십니다. 여긴 다 자기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떤 소망이냐면 자기는 조각달이 되고 오동나무가 되고 잠자러 날아드는 새가 되고 제비가 되고 싶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뭐하고 있어 지금. 여기 요거 다 뭐야? 님의 곁이겠죠. 님의 곁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내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 불교의 윤회 나왔고요. 자연물을 활용해서 님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 이 자연물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나열된 것들이다.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문장 구조 같은 거 확인하셨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 구조가 비슷비슷하죠. 산머리에 석상에 공산에 옥상 조양에 뭐 이런 식으로 편월되어 오동되어 잘새되어 제비되어 이렇게 문장 구조 비슷한 거 확인하셨죠? 대구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됐고요. 나열되는 열거법도 쓰였습니다. 편월 조각달이 돼서 님에게로 가고 싶어? 화자의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 있을 거고 또 화자의 분신이죠. 내가 되는 것이니까.
나의 또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대응하는 이미지들이 여기 다 나와 있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비까지. 오, 놓쳤다. 그죠? 옥창앵도의 나비 되어 날고 지고까지 이렇게 5개가 모두 다 화자의 분신이면서 화자의 그리움과 사랑을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십니다. 태산이 평지되도록 금강이 다 마르나. 태산이 여러분 태산은 중국의 가장 높은 산이잖아. 걔가 평평해져.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금강 아주 큰 강인데 말라버려? 마르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부분이 돼. 가능하지 않죠? 태산이 평지가 되고 금강이 다 마른다 한들 평생 슬픈 회포 어대를 가을하리. 내 평생 슬픈 마음을 어대다 가을하리. 가을하리도 되게 많이 나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가을하다 비교하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자기의 정서, 내 슬픔이 금강이 마르고 태산이 평지가 된다 한들 내 슬픔이 사라지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부각하는 거죠. 그래서 과장, 비교, 뭐랑 비교하는 거야? 태산이 평지되는 거, 금강이 마르는 것과 자기 평생의 슬픔이 사라지는 거. 자기 평생의 슬픔의 어떤 그 크기, 이런 것들, 깊이, 이런 것들을 막 비교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자기의 슬픔을 부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님과 함께 입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태산이 평지되는 것보다 내 슬픔의 크기가 더 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정리되셨나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서중 유오관. 무슨 말이야? 책 가운데 있어. 뭐가? 오간이. 미인. 책 속에 미인이 있음은 나도 잠깐 들었으니. 그러니까 서중 유오간이라는 요 말은 공명을 잃으면 예쁜 아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옛말이야. 옛말을 인용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걸 알고 있다 그러는 거야. 마음을 고쳐먹고 관계를 다시 내요. 관계는 뭐 비분관계한 마음 뭐 이런 건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걸 말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지. 막 슬퍼가지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오로지 님 생각밖에 안 나고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돼가지고 이 서창을 딱 굳게 닫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잖아. 그런데 안 돼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이러면 절대로 님을 만날 수 없어. 이제 자기 스스로 그러는 거지. 정신을 가다듬어. 장부, 대장부의 공명. 네, 이거 뭐야? 공적인 이름이잖아. 다시 말해. 입신, 출세. 이걸 말하는 거죠. 공명을 끝끝내 잃은 후에 그제야 님을 다시 만나 100년을 살려 하노라. 화자의 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죠. 아마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부를 해서 입신출세를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수험생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번 고시 합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자를 쓰고 님을 만나러 가야지. 뭐 이런 다짐을, 님을 다시 만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작품이 끝났습니다. 자, 구구절절 아주 애절한 남성 화자의 그 그리움과 소망과 그리고 다짐까지 여러분 확인하면서 작품을 끝냈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조선 후기 12가사다라는 거, 헤어진 님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의 바람, 재회의 다짐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절실한 애정과 이별의 정환을 드러내는 남성 화자의 작품 확인하셨습니다. 춘명극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테스트 용지 만들어 놓는 거 알고 계시죠? 테스트 해야 되는 거,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학원에 와서 테스트 할 거고요.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테스트 받아서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완에 나왔으니까 염두에 두고 가는 게 좋겠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